안녕하세요. 리스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렌트의 정진환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일반적인 리스 차량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무한 루프로 다뤘었죠. 실제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차량 X7의 22년식 검정색의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는 5만 킬로를 탄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이고요. 450i 가솔린 2조 X드라이브고요. 4륜이고 춘천에 있는 한 개인 사업자분께서 비용 처리를 하고자 22년도에 IN캐피탈에서 운용 리스로 실행을 하신 차량입니다. 리스 이율 3.8%로 보증금 한 2,600만 원 정도로 주고 60개월 중에서 35개월, 잔여 개월수 25개월 남아있는 차량인데 차량이 크다 보니까 본인이 운전하기엔 괜찮지만 아내분께서 이 큰 차량을 가지고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원에 등원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좀 작은 차량으로 가고자 문의를 주신 차량입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리스를 정리를 하는 것은 네 가지다. 하나는 리스사에 반납하는 것. 차량을 돌려줄게 너무 당연하죠. 내가 인수할게 현재 기준에서 내가 타거나 아니면 인수해서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 승계하는 것. 내가 사는 대신에 인수를 하면 좋겠어. 그러면 조건을 넘겨줄 수 있겠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승계라고 하는데 승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자에게 승계하는 거. 인수해서 판매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런데 인수해서 판매하는 건 인수금액도 있어야 되고 내 앞으로 이전을 했다가 중고차 업자로 넘겨줄 때 다시 이전비가 있어서 두 번의 이전비를 내야 되니까 굳이 두 번의 이전비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사업자면 매입을 했다가 매출계산서, 매출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굳이 내가 매출부가세 10%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차량이 실행을 할 때 1억 3천만 원이 넘게 준 차량은 2, 3년이 지나고 나면 못해도 8, 9천은 될 것 아닙니까? 매출부가세만 하더라도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록세 8%, 거기다가 매출부가세 10%, 취득록세 한 번 더 내야 되니까 금액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승계를 해서 업체로 넘겨지는 업체 승계, 그걸 일명 완납 승계. 그거 아세요? 완납 승계라고 명명한 사람이 18년 전에 접니다. 요즘 네이버에 쓰고 있는 완납 승계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완납 조건으로 승계를 해준다. 업체로 먼저 승계를 하는 완납을 조건으로 승계를 해주는 완납 조건 승계. 이것은 왜 이득이 있느냐? 계산서를 업체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취득록세도 업체 쪽으로 밀어서 중고차 업체는 취득록세를 1.5% 정도만 내면 되니까 굳이 8%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득이잖아요. 내가 인수했다 판매하는 인수 판매는 요즘은 안 쓰는 방식이고 일부 업체에서는 일부러 이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마진을 높이려고 일부러 이거를 시킵니다. 내 차가 너무 인기 차량이거나 리스를 실행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리스를 누군가가 이 조건으로 가져간다면 좋겠죠. 페널티가 없으니까. 반납을 할 때는 반납 페널티가 있고 인수를 하게 되면 중도 인수 페널티가 있어요. 반납 페널티는 기간에 따라서 80%까지 됩니다. 인수 페널티는 남아있는 금액의 20% 곱하기 남아있는 개월수분의 약정 개월수 이렇게 좀 복잡해요. 이 페널티를 안 내도 되는 미해수 원금 기준으로 순미수금 기준으로 넘겨주는 승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이득이겠죠. 당연하게 페널티가 없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득인 것이 어떤 것이냐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드려왔고 오늘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50%가 지나갔어요. 서론이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이 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든지 간에 이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단이라는 것은 중고차로는 얼마를 할까? 사고가 있을까? 없을까? 반납을 할 때 페널티를 받을까? 이 차량을 중고차로 팔 때 페널티를 받을까? 중고차로 팔 때는 얼마가 기준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걸 우리는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카이스토리, 이 차량이 사고 이력이 있는가를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과연 중고차로는 얼마를 할까? 똑같은 차량 22년에 출고된 5만 킬로 찬 블랙 앤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는 이 차량, 동일한 등급의 차량 7인승의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이 차량은 과연 얼마일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기준을 삼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기준, 사고 이력을 올려봤습니다. 뭔가 화려하네요. 그렇죠? 세 가지의 보험 이력이 있었고요. 보험 이력은 1,120만 원 정도를 합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똑같은 차량이 있어요. 2022년 1월에 출고되든 2월에 출고되든 하나는 1,120만 원의 사고가 있는 하나는 아예 없는 어떤 차를 동일한 금액이라면 사시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사고 없는 차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고 있는 차는 그만큼 감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리스 반납을 할 때에도 리스를 중고차로 정리를 할 때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반납을 할 때에는 4가지의 페널티가 있는데 반납 페널티입니다. 그거에 가치감가 페널티라고 해서요. 쉽게 생각을 하면 보험 이력의 50% 정도는 페널티로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0에서 560만 원 정도를 페널티로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 페널티, 휠 스크래치나 차키가 없다든지 타이어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엔진 오일을 안 갈았다든지 어디가 고장나 있든지 앞유리가 파손돼 있다든지 돌방이 있다든지 외관이 찌그러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납할 때 상품화를 하기 위한 원상 복구 비용으로 따로 리스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고로 인한 교환 부위 그걸로 봤었을 때 반납 페널티 1,408만 원에다가 원상복구 페널티를 넣고 봤었을 때는 2,100만 원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냈었던 보증금 다 날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택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저희 동영상을 보면 반납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여러 번 반복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 똑같은 차량이 있었을 때 사고 금액 1,100만 원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은 중고차 가격도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 없는 차량일 경우 22년에 똑같은 차량을 8,900에서 9,000만 원 정도로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50% 정도 감가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4,500만 원 정도 빠진 금액 8,400만 원 정도의 중고차 시세로 놓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고차 업자들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성능을 보고 나서 실제로 이 사고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감가는 있어야 된다. 중고차 시세로 8,400 정도.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정산서상으로 보면 중고차 업자에게 승계하고 이전하고 그 다음에 상품화, 이자 비용, 세금 비용 여러 가지 마진 정도를 놓고 봤었을 때 실제로 9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보조하셔야 된다. 반납일 때 2,100만 원 정도, 완납승계일 때 900만 원 정도. 두 개만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하게 완납승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쉽죠? 여지껏 156만 원씩 35개월을 내놨던 것도 억울한데 보증금도 날라가고 내가 돈도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완납승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죠. 일반적인 리스 승계, 누군가는 2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현금이 없었을 때 할부로 사야 될 때보다 이득이라면 리스 승계로 가져갈 수 있겠죠. 중고차로 살 때 취등록세 내고 거의 9천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될 때 현금보다는 110% 정도 더 내야 되지만 1등급 할부보다는 95% 정도, 즉 5% 정도는 더 싸게 리스 승계로 넘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다른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고요. 리스 반납일 때 2,100만 원, 완납 승계일 때 9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리스 승계하게 된다면 2,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따라 붙겠죠. 검정색에 5만 킬로 1,100만 원짜리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할부보다는 좀 싸게 내가 구입을 하겠다로 생각하시는 눈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 가져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그래서 리스 반납은 저리 치우고 왜? 완납승계로 넘기면 900만 원이면 넘길 수 있으니까
아니면 2,200만 원을 내가 받을 수는 있지만 바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업체로 승계를 하거나 개인으로 승계를 하거나 이렇게 견주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항상 이야기 드렸던 리스 반납은 할 필요는 없다. X7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차량이고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중고차 시세로는 반납보다는 훨씬 이득이기에 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분, 외국에 나가야 된다든지 내가 아파트를 얻어야 돼서 리스는 채무로 잡힌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구매를 해야 될 때 아니면 대출을 해야 될 때 사업자금을 해야 될 때 같은 경우에는 DSR에 걸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업체로 승계를 해서 완납 승계로 정리를 하거나 내가 여유가 있었을 때는 조금 기다려 가면서 조건을 좋게 해가면서 리스 승계로 개인 승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오늘은 제가 22년식 X7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리스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고가 있지만 반납보다는 완납 승계로 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반납은 생각하지 말아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 리스 승계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조건을 현금보다는 당연히 좀 더 내야 되지만 1등급 할부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부각을 시켜서 리스 승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리스 승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저 스스로도 너무 많이 해서 좀 질리기도 했거니와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상담의 80에서 90%는 아직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많은 분들이 여쭙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저희가 카페에서 밴드에서 매일같이 케이스로 많이 다루고 있다 이야기 드리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렵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신다면 항상 도움이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리스 승계로 1등급 할부보다 훨씬 싸게 한번 승계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야기 드리며 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합리적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의 정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